사와디 TV의 정승회 선교사입니다. 지금 사실 사와디 TV는 태국어로 설교나 강의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한국말은 선교사나 선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재 한국에 남아 있는 동안에 텔레비를 보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이 시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외국에서 43년 한국보다 더 많이 산 그 삶의 경험을 가지고, 외국인의 눈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서 반열에 서 있는데, 사람 자체가 선진 국민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사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을 갖다가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한국의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러한 일에 도움이 되는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태국에 있는 동안에 태국의 교회 지도자들을 한 1000여 명 정도를 한국에 이끌고 와서 교회 성장 세미나를 했습니다. 내 돈으로 한 게 아니고, 한국에 체류하면서 강의 받으면서 있는 한 2주간 혹은 한 달 동안 이걸 한국 교회가, 저를 지원하고 있는 그 동역 목사님들이 수고하셔서 모든 재정을 담당해 주시고 뒷바라지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태국에서 여기에 뜻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 지도자들, 목사이며 장로 혹은 교회 지도자들, 실력 있는 이런 사람들, 그것도 돈이 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제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행기 타고 오는 그 비행기 비용마저도 그 사람들이 담당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구제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버릇을 잘못 들이면 안 되거든요. 태국은 한국보다 기독교가 50년이 빨라요. 그래 지금은 200년, 태국 기독교 역사 200년을 지금 문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150년을 앞에 두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얻어먹는 그런 기술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애기들만 얻어먹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얻어먹는, 교회 지도자들도 그 거지 같은 그런 얻어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것을 나쁘게 생각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왕국이기 때문에 보스 정신을 써가지고 보스가 모든 예하에 거느리는 사람 다 먹여 살려주는, 그래요. 그 선교사가 돈을, 선교비를 선교지에서 잘못 쓰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내 밑에 있는 모든 교역자, 동역자들을 재정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재정을 책임져야 돼요. 그 교역자의 생활비를 책임지는 거, 자녀들 교육도 다 시켜줘야 되고, 그 사람들의 병원 가는 것도 다 책임져 주고, 이렇게 돼요. 돈이 많아서 이 뒷바라지 해주는 건 좋죠. 근데 돈이 그렇지 얻지 못한 사람은 골치 아파요. 저 같은 경우는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너와 내가 합자해서 이 일을 한다. 교회 개척한다. 그래서, 그리고 네 경비는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 교회를 통해 준다. 그러니까 교회가 작정하고 얼마다, 그리고 교회가 책임질 수 있는 재정이 얼마다, 그러면 그 부족 공을 저는 그 교회에 헌금해줘요. 직접 선교사의 손에서 그 교역자의 손으로 전해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훈련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네베우스 정책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없는 그런 사역을 해서 43년, 44년째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 성장 세미나에 참석하는 이것도 돈을 공짜로 다 주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비행기표를 준비를 하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내 그 비행기표까지 주고, 그래서 한국으로 데려오면 공항에서부터 한국에 후원하시는 목사님들이 받아서 뒷바라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000여 명 정도가 한국에서 이같이 받았습니다. 왜 이걸 하게 됐냐면 태국은 목회자들이 수준이 좀 떨어져요. 한국의 수준하고 달라요. 한국의 수준도 뭐 아주 좋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총회가 교역자를 양성해 놨죠. 근데 태국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교역자가 교회 장로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면 교역자를 가지고 교역자들 훈련시켜서 수준을 옮겨놔도 그 사람들의 리더십, 장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그 상황이 되지 못하면 계속 아무것도 못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돕는 동역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이 훈련을 시켜왔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한 번은 어느 지역에서 어느 교회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 세미나에 참석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우리가 한 30년 전에 해왔는데 이런 일은 없었는데 그 교회가 한 많은 숫자가 반절 정도의 숫자가 거기에서 다 나오는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게 생각하거든요. 한편으로는 좀 수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어쨌든 거기에 지도자가 있어서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뭐 다른 생각지 않고 딱 해서 이제 교육에 한국에서 교육에 임하는데 분위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안 잡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목표가 한국에 나를 의지해서 들어와가지고 도망가서 여기에서 일하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강의에는 졸고 이거 강의가 분위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전에 보지 못했던 이상한 그런 분위기를 맞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상한데 정보가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에 이거 끝나면은 한국에 이미 와 있는 사람들로 연락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디 여행을 어디 그 관광을 어디 구경을 다니는 동안에 그 사람들을 따라서 사라지기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정승회가 죽을 뻔 알았어요. 정승. 그런데 공항에 들어올 때 일부가 공항에 걸려가지고 특별히 가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 내가 갔어요. 가서 내가 이런 일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선교사들 중에도 이런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쁜 일에. 에? 선교사들 중에 그러다는 거예요. 그런 놈의 선교사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죠. 나도 그런 사람이 될 뻔 알았다니까? 난 분노를 했죠.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은 이렇고 내가 책임져서 이거 같이 끝나면 보내고 이럴 텐데 아니 선교사 그런 나쁜 놈이 있으면은 여권을 갖다가 회수하고 그 사람의 여권을 갖다가 몇 년 동안 발급받지 못하도록 해버리면 그런 나쁜 짓을 안 할 거 아니냐. 아주 강력하게 내가 말을 했어요. 나도 그때는 그 사실을 잘 몰라서 사실은 그랬다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다 빼가지고 와가지고 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그렇고 그 첩자가 있어서 나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일주일 동안 강의를 마치고 토요일 날 동대문 시장 쪽으로 이제 가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관광 쇼핑 뭐 이런 것을 한 주간 하니까 이제 가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정보가 돌았어요. 오늘 이 사람들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오늘 왜냐하면 그 기도원에서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계속 전화를 하면서 뭐 연락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큰일 났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모든 여권과 비행기표는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가방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전부 써놨어요. 전부 붙여놨어요. 표 딱지를 전부 붙여놨어요. 저의 이름을 아주 그냥 간단하게 잘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을 강제로 태국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 해당되는 사람들. 그 해당 사람 누구냐? 그걸 해가지고 그 명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짐은 버스에 싣고 그 사람들의 짐은 픽업에 싣고 그리고 나는 픽업을 타고 공항에 먼저 가서 모든 수속을 다 하고 그 팀들은 공항에 들어오면 바로 공항에서 그 티켓을 다 나눠줘 가지고 바로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떠나게 되었죠. 응? 왜냐면 모든 소리가 나에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다 했는데 공항에 가서 공항에 안전요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로 물어봤어요. 자, 지금 우리 팀 중에 이 한국에 와가지고 도망가서 일을 하려는 사람도 있어서 이 사람들을 지금 공항으로 데리고 와서 내보내려고 한다. 그러면 공항에서 너희들이 잡아서 이렇게 할 수 있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은 잡을 수 있어도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자기들이 처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어허, 그렇구만.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어떻게 했냐? 예? 그러면 우리 이게 들어오는데 그럼 어떻게 좀 도와달라 했더니 알았다고. 네,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수속이 다 마친 다음에 버스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 그 수속이 다 끝났다. 예? 버스가 저기 공항에 들어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버스 들어오는데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 버스 들어왔는데 딱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가 버스에 올라가서 여러분 설명을 않고 여러분 지금 몇 분들은 우리 정부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태국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서 지금 수속을 다 마쳐서 지금 여러분들은 바로 여기에서 비행 공항에서 저기 태국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티켓을 다 나눠줬어요. 여권이랑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짐은 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도망갈 길이 막히니까 뭐라 말하냐면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화장실 안에 가면 있다고. 돈을 환전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도 환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가니까 공안 요원들이 버스 거기 가까이 와 있더라고.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니라고 와 있어요. 와 있어가지고 줄을 세워서 이제 체크를 받고 나가잖아요. 그거 다 내보냈어요. 이제 내보냈어요. 끝나요. 그 사람들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죠. 근데 이때에 이 일로 말미암아 그 후에 이 공항에서는 태국 사람이 한번 한국에 들어왔다가 제대로 나갔다. 그러면 크레딧이 쌓여요. 그 다음에 들어올 때는 의심을 하지 않고 이 사람 또 들어왔다 또 갈 거다. 그리고 입국을 허용하는 이것이 바로 한국 저기 공항에 있는 관리들이 조금 외국 사람의 그 수법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인 것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물한 개구리 같은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제가 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 외국이나 무슨 통제하는 모든 법을 내더라도 바깥에 나가 있는 한국 사람마저도 그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수두룩해. 그런데 한국의 관리는 잘 몰라. 여기에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정부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외국에서 오래 살면서 외국의 실정을 알고 있는 제가 말하는 이 한국, 이것이 이 공항에 있는 이민국 직원들, 법무부 직원들보다도 날고 뛰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경험 있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 정보를 계속 받으면서 이걸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 근데 한국은 외국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저쪽 돌아간 사정을 모르니까 그 외국 사람들의 그 수법에 걸리는 거죠. 우리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이제 불법으로 체류한 사람들이 정식으로 체류한 사람보다도 뭐 한 서너 배는 많은 모양이에요. 적어도. 네. 그리고
이 사람들 불법 부리는 사람 다 적발해 가지고 내보내면 한국의 공장이 안 움직인다. 우리 한국 사람 많으니까. 네. 그러면 조금 아무래도 그 허락을 받고 오는 사람도 늘려야 되겠죠. 이게 좀 늘린다더라. 조금 늘리지 말고 우리의 필요한 만큼 막 늘리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조금 더 신실하다 그러면 그거 더 하고, 불량기가 있다,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덜 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문제도 사실은 봐야 돼요. 이 심각한 얘기지만 이 한국이 모슬렘에서 한국을 그 모슬렘국 만들려고 작정을 했답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저 이북 보세요. 공산당 아주 철두철미하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악착같이 믿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슬렘을 하면 성공적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모슬렘 국가에서 이제 한국을 노리고 있대요. 지금 한국에 많은 모슬렘 들어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모르니까, 저 바깥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지금 돈도 많고 뭐 어찌고 그러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모르는 것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관리들이 모르는 것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실수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각국의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먼저 선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탁탁탁탁탁 제재하는데 우리가 효과가 있겠다. 예, 그래야 되겠죠. 오케이. 내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을 바르게 컨트롤하는 그런 걸 일부만 얘기했죠. 예. 내가 또 느끼는 대로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 컨트롤을 제대로 못하면 큰일 날 얘기를 또 계속 하게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모슬렘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큰 문제 생긴다. 모슬렘은 기독교고 달라요. 불교고 다르고 유교고 다르고. 예. 거기에 맡기면 죽지 아니면 살기로 막 달려드는. 그래서 우리나라 끝나버려요. 공산당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죠. 모슬렘 우리나라 들어와서 뭐 불교를 믿는다, 혹은 저기 그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면 뭐 그래도 낫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럴 사람이 못 돼요. 한국 여자들 또 어떤 사람들은 모슬렘 그 사람들이 잘생겼잖아요. 이목구비가. 그러니까 모슬렘하고 결혼해. 근데 모슬렘하고 결혼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속아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누라를 맷을 둘 수 있으니까. 그런데 속아가지고 모슬렘화 시키는데 기지를 삼는 일에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 선교사 중에는 모슬렘 국가에 가서 선교사로 여자가 갔는데 그 모슬렘 사람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그 모슬렘을 결혼했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그 사람이 개종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고 그 선교사는 모슬렘이 됐을 것입니다. 이런 짓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 한국에서 있는 사람들이 외국을 조금 더 알아야 우리를 방어하고, 그리고 외국 사람들 우리가 컨트롤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와디 TV의 정승회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